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종 청취자 여러분, 카코포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라이브 영상 하는 거를 올려버렸어요. 죄송해요. 아까 원래 사실은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휴일이 껴있더라고요. 어린이날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린이날에는 저희 소속사 직원분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저는 그 하루하루를 이렇게 끔찍하게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벌리지 않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바빠요. 매일 너무 정신없고 오늘 하루도 정말 정신없었고 그래서 원래 좀 더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야심한 밤에 지금 시각은 몇 시지? 11시 넘었어요. 하여튼 11시 넘어서 작업하다가 연습하다가 와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정신이 없냐면 요즘 일단은 어제 카코포니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이 있었고 그 인디 공연장 중에 하나고 문소문이 4월에 공연을 했던 엔젤리즘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는데 증산 근처에서 했는데 이제 그냥 공연이 아니었고요. 약간 고어하다 라는 것은 뭘까요? 하여튼 고어한 어떤 마켓? 뭔가 막 타로 보는 그런 부스도 있고 막 피 분장해주는 부스도 있고 막 뇌 모양 뭘 파는 데도 있고 약간 고어한 그림을 이제 파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부스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이제 음악 공연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노래를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뒤엔 다 DJ였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제가 뭐 그렇게 공연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짬바도 좀 찼고 근데 이상하게 좀 욕심을 부리고 싶었어요. 고어한 것에 카코포니 노래 정말 딱일지도. 그러고 보니까 또 막 셋리스트부터 막 퍼포먼스부터 좀 열심히 좀 해야겠다. 이거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좀 잘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생각보다 좀 긴장도 조금 하고 좀 연습도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쓱 해도 되는데 쓱 할 수 없는 성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하여튼 어제가 그 카코포니 공연이었는데 내일이 문소문 라이브 앨범이 6월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믹스 마스터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죠. 라이브 앨범 믹스를 1부는 또 제가 했거든요. 미친 거죠. 1부 믹스 제가 하고 2부는 다른 믹스 엔진을 맡기는데 내 거 믹스하기도 토할 것 같은데 다른 믹스 피드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카코포니 공연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인가요? 큰일 났다. 3일 뒤에 이제 제가 말했죠.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고. AI와 예술에 대해서 주제로 강연을 해야 돼서 오늘은 또 그 강연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다 잘해야 되잖아. 너무 대충 하면 안 되잖아. 그냥 내가 쓱 해서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많이 안 만나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좋은 경험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한 짓은 라이브 앨범과 함께 이제 한 곡은 영상을 공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피드백도 하고 그래서 피드백하는 게 진짜 에너지가 많이 써요.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디테일을 막 엄청 막 곤두서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그 와중에 팟캐스트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막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나 경영학과 선배로부터 좀 조언을 받았고 주제도 좀 잘 잡아가지고 좀 잘 키워보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팟캐스트 집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네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죠? 약간 어그로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 공연 또 이제 제가 막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대충은 아니까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건 좀 더 뒤로 남기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지만 또 저를 되게 지금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 바로 제가 이제 문소문 팀으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5월 창작가요제 결선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에 광주에 내려가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났죠? 광주에 온갖 장비들을 다 들고 두 곡을 부르기 위해 가야 합니다. 잘해야겠죠. 그것도 심지어 신곡입니다. 아직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신곡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몸에 안 익어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선이니까 세션을 2명 낄까 하다가 1명만 끼고 일단 갑니다. 1명 껴서 합주도 해야 돼요. 큰일 났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인데, 문소문이 펜타포트 루키 30, 루키가 아닌지는 좀 됐지만 루키 30에 들어가지고 그걸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하러 갑니다. 어머나 큰일 났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인천에 오전 9시 반까지 가야 돼요. 이제 진짜 울고 싶고요 사실. 그건 한곡을 하러 갑니다. 한곡을 하러 모든 장비를 들고 가야 합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웃긴 점, 문소문 발매한 곡을 하지 않아요. 미치겠죠. 저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을 그래도 엔젤리즘 바에서 그건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곡을 굳이 내가 대극장까지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펜타포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낭만을 빌려주는 노인 그거 하면 안 뽑아줄 것 같아서 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열심히 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다 잘해야 되니까 몸이 한 500개였으면 좋겠는데, 그림자 분신술 왜 못 쓰죠 아직도 인간이. AI 시대면 뭐하죠. AI한테 맨날 하면 똥같은 결과물을 가져와서 맨날 AI랑 싸우고 있는데 저는 만족스러운 답안을 얻은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다 수정해야 돼. 물론 좀 시간을 줄여주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프롬프트부터 조금 막 엄청 진득하게 다시 이렇게 짜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AI랑도 친해질 시간이 없고요. 시간을 줄이고 싶은데 사람이 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제가 뭔가 맡고 있는 일들은 너무 다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제 모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제 판단이 계속 들어가야 돼가지고 제 AI한테 맡기기도 어렵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여튼 맨날 토론하고 내일도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바쁘게 살아야 되고 다다음 주까지 쉽지 않은 일정이어서 좀 정신머리가 나가 있고요. 정말 매주 어떻게 이렇게 팟캐스트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래가지고 전 라이브 그때 방송했을 때 막 사연으로 그런 사연들이 많았어요. 너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좀. 반복돼야지 나도 거기서 내 시간을 만들어서 이걸 공부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로 놀고 싶다는 생각할 텐데 매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다 자처한 일인데요. 하여튼 그러고 또 6월에는 문소문 페스티벌 2개 나가요. 대단하죠? 그래서 큰일 났고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도 공연 하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제 그러고. 그래서 바쁜 건 좋은데, 아직 좀 어안이 벙벙하다. 그리고 그냥 뭔가 수행해야 되는 걸 넘어서서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계속 들어서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잘 즐겨야 되는데, 이왕 내가 본선에 들었어? 그러면 1등 하고 싶은데? 지금 댓글에서 문수문만 이야기 안 하는데, 근데 1등 하고 싶다.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근데 1등 별 상관없고요. 그냥. 근데 내가 즐기고 내가 후회 없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제 자신이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 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렇게 저는 요즘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어디다가 징징거릴 데가 없어가지고 팟캐스트에 징징거리고 있다는 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주제 그것 때문에 아마 들어오셨을 텐데 갑자기 징징거리는 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치만 내가 토로할 데가 없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 점점 더 SNS를 안 하게 돼요. 요즘은 트위터를 제가 막 안 들어서 그런지 글을 올려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지 말아야 되나 생각이 있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뭐 접속 시간 진짜 몇 분도 안 될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 삶이 좀 궁금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뭐 안 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디 뮤지션 공연을 하면 얼마를 벌까? 인데요. 이걸 감히 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될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별로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클릭하고 싶을지도 모르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인디 뮤지션 공연하면 얼마 벌까? 이거 일단 답을 얘기하면 진짜로 천차만별입니다. 진짜로 천차만별이에요. 일단은 공연이 저는 기획도 보통 제 단공을 하기도 하니까 제 기획자이기도 하고 뮤지션 섭외되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일단 섭외되는 입장으로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페이가 고정적으로 얼마에 섭외를 하겠습니다. 카코프니님 혹은 문수무님 섭외 비용 얼마입니다. 혹은 저희한테 얼마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흥행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섭외비를 이제 아예 고정시켜서 섭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기획자가 끼고요. 아니면 어떤 공연장에서 이제 있는 기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페스티벌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고정비가 있는데 이것의 비용은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공연을 하는데 몇십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측정된 페이가 인디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 5만 원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페이 없이 그냥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만약 진 찬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냥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뭐 5만 원 막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좀 좋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후원을 받는다. 아니면 지원 사업을 좀 꼈다. 그러면 이제 사실 1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은 몇백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공연을 이제 할 때. 그쵸? 그래서 제 섭외비는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하여튼 받아본 제안으로는 막 말도 안 되는 친구 거 나가는 건 영원
안 받을게요 이런 적도 있고 제가 사실 그랬던 경우부터 몇백만 원도 있었다. 100몇만 원 막 이렇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좀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섭외비가 이렇게 확정되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를 이제 보통 인디 뮤지션들이 자신의 어떤 섭외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또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페스티벌 출연하는데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페스티벌 갈 때 저만 가면 저 혼자 가면 좋은 무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수익이 아니에요. 세션비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동 차량 필요하겠죠. 운전자 필요할 거고요. 합주 비용 있을 거고요. 편곡을 새로 해야 된다면 내가 만약 편곡 못하면 편곡 비용 발생할 겁니다. 스타일리스트나 헤어 메이크업 붙으면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거기서 만약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을 따로 하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식비라는 게 또 있고요. 합주 때도 식비가 발생하고 모두 식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큰 페스티벌에서 몇백만 원 받으면 아티스트한테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음향 엔지니어까지 대동한다. 이제 그럼 답이 없어집니다. 사실 돈을 하나도 못 챙겨가는 수가 있어요.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 여도 몇백만 원 페스티벌 때 그 섭외비로 받을 수 있는데 몇백만 원으로 생각보다 엄청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10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떨 때 그러냐면 중간에 회사들이 껴있을 때 회사들이 껴있어가지고 뭐 소속사도 있고 만약 에이전시도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계약서 해가지고 갑자기 그게 몇 퍼센트 빠이고 몇 퍼센트 따이고 허지막 따이고 막 이러면 그 만약 해외인 경우에는 진짜 막 난리 나죠. 그만 잘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 그럼 잘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비싸겠죠. 그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좀 그러고 이렇게 섭외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섭외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은 진짜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비용 내에서 어떤 셋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가 이제 인디 뮤지션이 생각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지점이고 저는 사실 공연이란 거를 단 하나도 생각을 잘 안 하고 음악을 시작했어요. 그냥 앨범을 만들어야지, 음악을 만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해보고 그리고 저도 막 어떤 기형도 음악제 문소문이 나가보고 그리고 제가 카코포니아 뮤즈온이 결선까지 간 적 있어요. 근데 결선 때 개 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 리스크도 있어요. 세션 리스크가 있는데 세션 분이 리허설 때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리허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본선을 할 때 MTR이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작게 나왔고 보컬 모니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했어요. 그러고 제가 세션 분이 리허설 때 도착을 안 해가지고 울고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심사위원분들 그게 제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좀 끔찍한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고 기영도 때는 제가 막 보컬 이펙터들을 가져가서 갔는데 거기 가서 하자마자 막 하울링 뜨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고 사운드가 하나도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은상을 타긴 했는데 막 이런 경험들 그리고 제가 보컬 모니터가 안 되면 목을 잘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음정도 많이 나가고 좀 하여튼 되게 좀 별로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극장에서는 그 모니터를 잘 하는 환경으로 3월달에 공연을 했고 또 그 이후로는 모니터를 이제 되게 잘 알아서 아무리 구린 환경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리 구린 환경에서도 적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인디는 이런 거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같이 다닐 수 있는 팀이 계속 있지 않으니까. 다 계속 고용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혼자 혹은 적은 사람들로
굉장히 좋은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섭외를 이제 비용을 이제 정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수익 쉐어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연장이랑 기획자가 보통 묶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오고, 아니면 기획자가 뭐 따로 있어서 기획자 뭐 얼마 몇 퍼센트, 공연장 몇 퍼센트, 뮤지션 몇 퍼센트, 요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통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인디 공연장들은 기획자랑 뮤지션 다 포함해서 N빵 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면 N빵 하는 걸로. 그래서 공연장 기획자 분 이렇게 뭐 n분의 1, 뮤지션 참여자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이제 뮤지션이 한 번 공연을 하면 얼마를 가져가는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표값이 보통 있으니까. 공연장이 좀 싸면 2만 얼마, 2만 원 정도에서 한 기획 공연, 그냥 인디 공연장에서 하면 4만 원 정도? 아무리 비싸도 4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그 이상 하면 진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2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오죠. 한 20명만 와도 진짜 많이 온 공연이라 생각합니다. 인디 공연장에서는. 특히 여성 뮤지션에 대해서는 진짜 팬이 없기 때문에 충격적일 정도로 없어요. 약간 귀여운 컨셉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관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하는 뮤지션, 정말 대단한 뮤지션도 없어요. 20명 채우기가 진짜 힘듭니다. 하여튼 20명이라 칩시다. 3만 원을 잡았어요. 20명 60만 원입니다. 만약 3명 팀이었고 기획자가 1명이었다. 4로 나누면 되죠. 10몇만 원 밖에 못 가져갑니다. 10몇만 원, 만약 10만 원 넘게 벌었다.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은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인디 기획 공연에서 10만 원 넘게 벌었으면 나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정신이 이제 정신병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주를 해야 되고, 합주 비용이 들 거고요. 만약 세션을 쓴다. 세션 비용이 들 거고, 세션은 밥 사줘야 되죠. 음료 사줘야 되죠. 그런 비용이 들 거고요. 만약 내가 그때 스타일링, 뭐 헤어 메이크업 신경 썼다. 미용실 갔다 왔다. 돈이 들 거고요. 만약 뭐 내가 막 미쳐가지고 사진작가 불렀다. 뭐 하여튼 뭘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적은 페이로도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게 인디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통기타의 보컬 하나가 저는 가장 최고의 비슷한 환경으로 공연할 수 있는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뮤지션들이 그렇게 통기타랑 기타 그 보컬 하나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모든 공연장에서 비슷한 완성도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카코포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앨범 같은 경우는 웰메이드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라이브는 완전 다른 영역이고 사운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뭐가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공연으로 편곡을 해야 될지도, 어떤 셋으로 가야 될지도 그 확신이 없고, 아는 것도 경험도 없어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고, 7, 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저는 조금 자리가 잡고 어떻게 자리를 정리를 하고 제 보컬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들릴지, 내가 어떻게 노래를 잘했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10만 원 받아도 공연하고 10만 원 혹은 그 이하를 받아도 버티려면 내가 돈을 쓰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공연할 때 돈을 쓰는 게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작업실 합주를 그냥 다 할 수 있는 곳을 그거를 위해서 구했고요. 사실 믹싱 뭐 다 될 수 있고 녹음 그냥 다 할 수 있는 데를 찾은 게 사실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돈을 안 쓰고 막 하려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 뮤지션들 사실 진짜 각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인디 뮤지션들한테 조언,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페이가 낮은데 그래도 저는 다 웬만하면 하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 의미가 없고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거를 자신을 진짜 홍보 기회로 삼고 페이가 조금 적어도 하는 것이 저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대에 자주 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굿즈 수익이 있다. CD, 공연 난리 나면 CD 잘 팔립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어이없게 갑자기 CD 다 팔려가지고 못 파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굿즈 수익이 있으니까 페이가 낮아도 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국리를 좀 더 해서 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아마 안 될 거 다 아는 얘기를 얘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 뭐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공연 형태가 좀 또 있어요. 그냥 자율 기부를 받는 형식입니다. 특히 제비다방에서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냥 일반 인디 기획 공연 들어갔을 때보다 제비다방에서 그냥 관객들한테 다이렉트로 받았을 때 보통 더 많이 받습니다. 그냥 관객분들이 그때 어쨌든 만약에 표값이 보통은 2에서 4만 원이라고 해도 보통은 기획 공연이면 엠빵이 되니까 사실 저한테 표값은 그럼 막 2만 원이라 치면 막 4명이다 그러면 5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비다방 같은 데서 하면 기부해 주시면 막 10,000원 이상씩 해주시니까 그분한테는 사실 표값보다는 싸게 주는 건데 퍼센테이지가 100%니까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비다방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이 늘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스타성 있다 하면 오히려 제비다방 가시는 게 돈은 더 많이 버는 길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종종 제비다방 가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재밌게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면 술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임슨 한 병 마시는 게 저의 어떤 중요한 추억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말이 샜는데요. 도움이 그래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또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또 무조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페이가 높다고 해서 그 뮤지션마다 가져가는 수익은 정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100만 원이고 페이가 누구는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인 사람이 만약에 자기 그냥 혼자서 100만 원 받고 무대 수고 음향 엔지니어 필요 없고 그냥 사실 스타일링도 필요 없고 하면 100만 원 다 가져가는 구조일 텐데 300만 원 받는 친구여도 세션 무조건 필요하고 뭐 무조건 스타일링 헤어 메이크업 붙어야 되고 막 심지어 소속사가 있어서 뭐 소속사마다 다르겠지. 만약에 뭐 7대3 아티스트가 7 많이 가져간다 쳐요. 그렇다 쳐도 30% 떼이고 시작하고 그러면 또 더 떼어서 결국에는 몇십만 원 못 얻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단독 공연이 거의 다 팔렸는데 표가 단독 공연 표가 다 팔렸는데 소속사가 있는 뮤지션인데 표가 다 팔렸는데 정산된 금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이 안 되는 사례도 봤어요. 꽤나 큰 공연장이었는데 그냥 비용으로 다 쓰고 소속사랑 나누고 해서 그리고 공연할 때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송은 단독 공연 궁금하시죠? 그건 제가 다음 회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지 나는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너무 광기처럼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했던 주제이길 바래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돈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돈을 말해가지고 제가 돈이랑 연관되는 게 좀 싫거든요. 저는 돈 진짜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도 음악을 할 때 그래서 돈을 생각하기 않기 위해서 돈을 안 쓰면서 음악을 하고 있어요. 돈을 안 쓰는 그걸 하도록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돈을 쓰고 있긴 한데 장비를 산다든지 아니면 나를 막 뭘 배우기 위해서 갈아 넣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딱 맞는 어떤 셋을 찾아가는 게 돈을 적게 받을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요. 인디씬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주도 좀 자극적인 주제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궁금한 거 댓글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뭐 풀어드리죠. 뭐 별게 있나요 사실. 전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거든요.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필기 노트를 애들이 너무 많이 빌려가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냥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뭐 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공유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적게 말할 줄 알았는데 징징거리느라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